네, 2222년 6월 3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낭독 들어가겠습니다. Inflationary risk refers to uncertainty regarding the future real value of one's investments. Say, for instance, that you hold $100 in a bank account that has no fees and accrues no interest. If left untouched, there will always be $100 in that bank account. If you keep the money in the bank for a year, during which inflation is 100%, you've still got $100. Only now, if you take it out and put it in your wallet, you'll only be able to purchase half the goods you could have bought a year ago. In other words, if inflation increases faster than the amount of interest you are earning, this will decrease the purchasing power of your investments over time. That's why we differentiate between nominal value and real value. 자, 경제학에 관련된 그리고 상식적인 내용이죠. 인플레이션이 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물가 상승을 얘기하죠, 인플레이션이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보면요. Inflationary risk,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위험성, 이렇게 가면 되겠죠. risk, 위험성. 자, refer to, 다양하게 문맥상 번역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번역이 뭡니까? 무엇을 일컫는다, 무엇을 언급한다. 그래서 무엇을 나타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refer to입니다. 자, to를 항상 보시죠, refer 다음에는. 자, 그래서 무엇을 일컫는 말이고 무엇을 나타내느냐? uncertainty, 불확실성을 나타낸다. 자, regarding은 마치 전치사 about처럼 쓰이죠.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이렇게 갈 수 있는데요. 미래의 future real value, 진짜 가치. 무엇의 진짜 가치냐면 어떤 누군가의 one's investment, 투자 혹은 투자한 금액의 진짜 미래 가치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일컫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 내용 한번 정리해보죠.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위험이란 게 도대체 뭐냐? 불확실성이다라는 거죠. 뭔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 자, 근데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 내가 투자했을 때 이 투자한 금액의 미래 가치에 관련해서 이게 뭔가 미래에 확실하게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확실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자, 모를까봐 한 번 더 말하고 있죠. For instance 이렇게 가면서 자, say는 이렇게 말해보자, 이렇게 말을 해봐라 이런 말이니까 예를 들어보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말을 해봅시다. 이 정도의 뉘앙스인데 You held, 여러분들께서 hold $100를 홀드하고 있어요. In a bank account, 은행 계좌에다가.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은행 계좌에다가 $100를 넣어둔 거죠. 자, 근데 이 은행 계좌가 어떤 계좌냐 이 말입니다. Has no fees, 요금도 없습니다. 자, 뭐 실제 옛날에 지금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가 들은 바로는 일본에서는 이자가 없고 오히려 은행에 돈을 넣어놨을 때 보관료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뭐 그런 어쩐 요금도 없고 그리고 또 뭡니까? accrues는 뭔가 축적되어 가고 이자 따위나 어떤 이익을 쌓아가다. 그래서 번역이 그냥 생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accrues no interest니까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런 은행 계좌에다가 $100를 홀드하고 있다라고 한번 말해 봅시다. 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if 나왔습니다. 이런 접속사 다음에 과거분사가 나오면 뭐뭐가 된다면 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if left, 남겨져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떤 상태로 untouched, 건드려지지 않은 상태로 즉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정도의 번역이 되겠죠. 자, 그럼 뭐가 내버려져 있을까요? 바로 돈이죠. 즉, $100의 돈이 그대로 is left. 이게 생략된 거죠. $100 is left. 남아있다면. 자, 그렇다면 there will always be, 항상 있을 겁니다. 아이고, 잘못 표시했어요. 항상 $100가 in the bank account에 있을 것이다. 자, 만약에 if you keep the money, 그 돈을 keep,
보관하는 거죠. in the bank, 은행에다가 for a year, 1년 동안 보관을 해둔다면.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요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가 어쨌든 요 year, 1년을 꾸며줄 텐데, 자, during이 그대로 붙어 있죠. during은 무슨 뜻이죠? 동안이죠. 그러니까 동안이 남아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1년 동안에 뭐뭐가 한다. 이런 느낌을 주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일단 요 관계대명사의 해석을 요 이어를 꾸며주는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인플레이션이 100%인 그러한 1년이 되겠고요. 듀링이 있는 이유는 그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100%라는 느낌을 계속 살려주기 위해서 during이라는 전치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during which, 그리고 앞에 있는 요 선행사가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기 때문에 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것을 관계부사 when으로 고쳐 적어도 되겠죠. 그래서 during which를 when으로 고쳐 적어도 되겠다. 자,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100%인 요 1년 동안에 은행에다가 그 돈을 보관을 해 둔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if절은 이제 여기서 닫히게 되겠죠. 그렇다면 you've still got $100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have만 적어도 충분한데 주로 영국에서는 굳이 got을 붙입니다. 이유는 모르죠. 어쨌든 have got 해서 이게 현재 완료 시제로 딱히 이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have를 조금 더 복잡하게 적어놨다. 그냥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you've still, 너는 여전히 $100를 가지고 있다. 혹은 전체 맥락에 맞게는 여전히 100%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느낌의 번역이 되겠죠. 자, 당연한 말이죠. 일단 100달러를 넣어놨어요. 100달러에 이제 이자도 붙지 않고 요금도 붙지 않으니까 100달러가 그대로 있겠죠. 근데 요 1년 동안에 인플레이션은 100%다. 즉 물가 상승률이 100%다. 다시 말해서 물가가 2배로 오르는 거죠. 자, only now. 자, 이제서야란 정도의 느낌이죠. only now. 이제가 되어서야 if you take it out and put it in your wallet. 그것을 take out 한다. 꺼내는 거겠죠. 인출하는 거겠죠. 역시 요 it은 100달러를 의미하겠고 여기 있는 it도 100달러인데 그 100달러를 put in 어디 안에 넣는 겁니까? 너의 지갑에 넣는다면. 그렇다면 you will only 너는 겨우 be able to 할 수 있다 purchase 구매할 수 있을 뿐이다. half the goods. 자, 무엇의 절반을 한다고 할 때요. 우리 더의 위치가 요것과 요거 half 사이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half the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무엇의 절반이죠. goods는 상품, 뭐 제품이고요. 상품의 절반만을 구매할 수 있을 뿐이다.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그대로 붙어 있기 때문에 요 goods를 꾸며주는, 즉 여기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죠. 자, 어떤 상품이냐면 you could have bought 구매할 수도 있었던 a year ago 1년 전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could have pp 가정법 표현이 나왔죠. 과거에 실제 하지 않았지만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 상품을 1년 전에 구매를 하지 않았죠. 왜 구매하지 않았죠? 구매하는 대신에 은행에다 100달러 넣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100달러를 넣어놓지 않았더라면 그때 살 수도 있었을 good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살 수 있었겠지만 1년이 지나고 인플레이션이 100%다 보니까 물건값은 2배가 올랐고 내 돈은 여전히 100달러이기 때문에 물건의 절반밖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어려울까봐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네요.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자면 만약에 if inflation increases faster than the amount of interest you're earning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 가면 인플레이션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면 뭐보다 양보다 the amount 자 무엇의 양이냐면 interest 이자의 양이죠. 근데 어떤 이자나 여기도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붙어 있으니까 뭐뭐 하는 이자가 되겠는데 네가 earning 벌어들이다 돈을 벌다 할 때 earn이라는 단어를 쓰죠. 네가 벌고 있는 이자의 양보다 인플레이션의 증가가 더 빠르다면 거죠.
내가 이자로 이제 막 10%씩 겨우겨우 이제 받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은 20%, 30%다.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will decrease, 감소시킬 것이다, 줄일 것이다. The purchasing power, 구매하는 능력이니까 구매력이죠. 구매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Of your investment, 너의 투자의 구매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투자의 구매력인 건 뭘까요? 투자했을 때 어쨌든 이자가 발생해서 돈을 벌게 되는데 벌게 된 돈을 가지고 얼마나 쓸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구매력이 되겠는데 그게 감소하겠죠. 그리고 이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요. Over time. 왜냐면 물가 상승률이 더 높으니까. 자, 그 다음 that's why 나왔습니다. 그것이 뭐뭐 하는 이유다라고 번역이 되죠. 그것이 바로 we differentiate between A and B 해서 A와 B를 구별하다라는 말인데요. nominal, 명목상의, 액면상의, 액면가, 그러니까 돈에 적혀있는 액수 그대로의 가치죠. nominal value와 그 다음에 real value, 진짜 실질 가치를 구별해야 되는 이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 가치와 명목상의 가치를 잘 구분해서 투자를 할지 말지 혹은 투자할 거라면 어디에 투자할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